자, 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몬스테라 중에 소형 품종인 아단소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아단소니입니다. 앞에 있는 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하얀색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애들들이 이제 무늬 아단소니라고 불리는데, 아단소니 바리에가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아단소니라는 이름보다는 오블리쿠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유통이 되는 듯한데,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잘못된 표현이에요. 실제 오블리쿠아는 아단소니랑 다른 품종이고, 이제 또 오블리쿠아 중에선 요새 이제 많이 유통되는 게 오블리쿠아 페루 뭐 이런 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생선 가시처럼 잎이 되게 구멍이 크게 나 있어가지고 잎맥만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아단소니는 얘보다는 구멍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블리쿠아에 비해서 줄기도 좀 더 이제 두껍습니다. 자, 이러한 아단소니 중에서 이제 알비노 증상에 의해 가지고 하얗게 변한 무늬 아단소니가 이제 일반 아단소니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100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단소니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연변이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식물이 방사선을 쬐는 등의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갑자기 무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뭐 닌자 거북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무늬가 발현되는 아단소니를 보고서 기대를 합니다. 이게 혹시 무늬 아단소니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최근에 제가 제자한테 가르치던 제자한테 일반 아단소니 하나를 분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제자가 와가지고 지금 학원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무늬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늬가.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봤죠. 보니까 연두색 무늬가 좀 많이 생겼어요. 좀 선명하게. 그래서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제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되게 선명하게 이제 연두색 무늬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발현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파리만 있으면 이게 병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줄기까지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새로운 혹시 아단소니 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워낙 이제 그 무늬 있는 아단소니 희귀 품종들이 가격이 높으니까 저도 기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줄기의 무늬가 줄무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줄무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얼룩무늬로 나온다는 거죠. 얼룩덜룩하게 줄기 무늬가. 바이러스가 의심이 돼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이제 외국 자료들, 국내에는 자료가 별로 없고 외국 자료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피해가 많거든요. 모자이크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 사실이 뭐냐면, 이게 모자이크병이 걸린 증상이다. 질병,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이거를 좀 조사해 보니까 보통 이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담배에서 처음 발견됐거든요.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이기도 해요. 1883년에 아돌프 마이어가 이제 담배잎에 무늬가 생기고 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 광합성이 못하는 걸 보고, 이게 처음에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세균성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는데, 일반 세균이 이제 투과하지 못하는 막 같은 걸 막 투과해가지고 감염이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1898년에 마르티누스 베이제링크, 이 사람이 이제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감염체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가 돼요. 식물에서 이제 그 전염이 되는. 이후 이제 인류가 바이러스라는 감염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유서가 깊은 바이러스죠. 최초의 바이러스고, 그리고 불치 바이러스예요. 지금까지 이제 치료법이 없어요. 얘는 걸리면 그냥 폐기하셔야 돼. 폐기. 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단소니 말고도 원래는 이제 담배 말고 토마토, 오이, 고추, 우리가 잘 아는 작물들도 이거에 되게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농가에서도 이거 막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단소니도 이게 발병되면 없어지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자, 인터넷 식물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제 아단소니 무늬 발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댓글 중에서 모자이크 병에 대해서 거론하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전염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워도 내가 키워봤는데 전염이 안 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전염돼요. 전염되는데 이제 어떤 특정 식물에서만 발현이 되는 거고, 바이러스는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감염된 식물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어떤 무늬가 발현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전염성이 발현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바이러스는 그 식물체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식물체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를
뭐 진딧물이라던가 총체벌레 같은 이제 쥐백 빨아먹는 벌레가 다른 식물을 이제 이 식물을 빨아먹고 다른 식물에 빨아먹으면 그 식물이 전염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토양 전염이나 이제 뭐 접촉으로 인한 전염 등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한번 발병이 되면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이거 뭐 치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연구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식물 체내에서 하루에 8개에서 10개 세포 막 사이를 건너가는 시간이 하루가 이제 8개, 10개 세포 하루에 이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mm 정도 이동을 한대요, 하루에. 그러면은 열흘이면 1cm를 이동을 하겠지. 열흘이면 1cm. 뭐 이 정도니까 사실 이제 감염된 부위를 정확히 알면은 그 부위를 잘라버리면 돼요. 되게 간단한 해법인데, 근데 우리는 이게 언제 감염됐는지 알 수 없잖아. 바이러스가 뭐 언제 침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감염된 부위를 이제 잘라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일단은 감염된 개체들 다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곤충들 못 오게 살충제를 뿌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곤충들에 의해서 제일 많이 전염이 되니까. 물로도 전염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넓은 범위에 갑자기 이제 뭐 물이 이동해가지고 막 이제 뭐 홍수가 와가지고 물로 싹 쓸렸다 그러면 다 전염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곤충에 의한 감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살충제 뿌리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모자이크 병이 한번 걸리면은 거의 다 전멸을 해요. 농가에서 피해가 되게 타격이 크죠. 특히 뭐 수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모자이크 병에 의한 피해 사례들 되게 많이 나와요. 검색해 보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죠. 그냥 이게 문의가 나왔어. 예쁜 것 같아. 그냥 키우실 분들은 키우셔도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거. 다른 식물들한테 전부 다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치료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폐기해야 돼요. 폐기할 때도 되게 깔끔하게 폐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저도 이제 어떻게 폐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잘랐어요. 일단 잘라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제 밀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릴 거예요. 보세요. 이제 가위로 자릅니다. 저 가위 한동안 안 쓸 거예요. 저 가위 쓸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거 심겨져 있던 토양도 같이 다 버릴 거예요. 흙도 버릴 거고, 화분이랑 지지대도 버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아까워. 이거는 잘 닦아서 한 3달 묵혀놨다가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냐면 얘가 한 달간 살아남아요. 한 달간. 이제 그 쥐백이 묻으면 한 달간 살아남고 잘 말려서 건조된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수십 년 후에 다시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없애기 힘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이제 동물도 식물도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그 중간 정도 어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환경이 되면 또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자, 이제 쓰레기 봉지에 다 넣었죠. 잘라가지고 가위도 이제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닦아줄 겁니다. 자, 이 가위 안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지가 좀 남았으니 나머지 쓰레기 봉투에 남는 거 쓰레기통에 있는 거 좀 넣어가지고 바로 폐기하겠습니다. 자, 폐기하러 갑니다. 자, 폐기하러 가죠. 네, 잘 가요, 아단소니. 다음 생에 바이러스 없이 잘 살기를. 자, 우리 아단소니는 이제 초록별로 갔습니다. 혹시 지금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아단소니에 연두색 무늬가 보인다면은 좀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이거 예쁘네. 키우시면은 많은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농가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병입니다. 불치병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몇몇 하원에서는 이걸 팔아요. 무늬아단손이라고. 모르시고 팔겠지. 이거 파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폐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건강한데, 내가 키우는 무늬는 아단손이 건강한데 이걸 왜 폐기하느냐. 뭐 그러시면은 뭐 본인 자유긴 한데, 혹시 내가 키우고 있는 아단소니가 무늬가 생겼다, 거의 90%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자이크 병이지만 이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 분들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이제 그 무늬가 있는 아단소니를 잘라서 이제 아니면 이제 상처를 내서 쥐백을 좀 받으신 다음에 새로 아단소니 하나 사세요. 가격 그렇게 안 비싸니까 뭐 몇천 원이면 사요. 아단소니 하나 사서 거기다 발라주세요. 아니면 이제 살짝 상처 내고 거기다 쥐백을 좀 넣어보세요. 발라주면은 이제 그러고서 이제 뭐
한두 달 기다리시면 잎이 한 두세 개 나겠죠. 그 제가 제자한테 분양했던 아단소니도 제가 분양하고 세 번째 잎부터인가 이제 문의가 나왔어요. 보시면 세 번째 잎부터 문의가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발라주고 한 세 달 기다려서 연두색 무늬가 올라오는 것 같아. 줄기에 이제 연두색 무늬가 생긴 것 같아. 그럼 100% 씁니다. 100% 모자이크 병이에요. 이런 거는 망설이지 말고 폐기하셔야 돼요. 폐기하는 거 권장드립니다. 저는 뭐 바이러스랑 같이 공존하겠습니다. 바이러스도 생명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폐기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단소니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사실 가장 겁났던 게 얘네 옮을까봐 바로 폐기했어요. 바로 딱 확인하는 순간 바로 이거 안 돼. 그러고서 바로 폐기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